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강원도와 시군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강원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위기를 맞은 강원 재정, 돌파구는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나철성 강원경제평화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지원 예산 3,100억 원 삭감, 강원재정 비상, 7월 14일자 강원일보 일면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부가 올해 약속했던 지원 예산 중에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 1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살림에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도 역시 이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설상가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사실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돈까지 지금 이렇게 끊겨버리면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살림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빚내서 결국 빚내야 되고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예. 이러면 사실 이제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예. 더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이런 네.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을 거로 저도 충분히 얘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이거 정말 이거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사실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절체절명의 사실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가 더 허리를 더 졸라매도록 네.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 소장님께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강원도 재정은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올림픽을 해 나가면서 부채가 현재 채무만, 지방채 발행액만 한 2천억 정도 됐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벌써 한 3천억 정도의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야 돼서 현재 채무액만 5천억 원에 이번 네. 달 말에 이르게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여기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들어오는 돈, 세입이 많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세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건 정부에서 지금 3천억 원에 대한 재정을 올해 내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 중요한 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지급하기로 한 돈, 그러니까 교부세, 보통교부세, 강원도와 시군 단위 내려온 돈 2천억 원,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에 내려오는 1,088원, 합치면 한 3,088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재정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적으로 지금 나가야 될 주요 그 사업의 항목들이 막히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3,100억 원이 삭감되면서 아주 강원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예산이 보통교부세였습니다. 이 지방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의 국비지만 사실은 예. 이게 지방비로 분류되는 관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데를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균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는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용도에 제한 없이 지자체가 판단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돈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확 끊기게 2천억 원 정도가 끊기게 돼 버리면은 네.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핵심 현안들, 그다음 다 이게 짜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력이 확 상실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통교부세 2천억 원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는데, 그럼 가뭄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네. 말 그대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사라져버린 케이스니까 굉장히 이거 참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제한 없이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네. 마련됐던 예산인데, 서울이나 경기 등 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는 곳은 타격이 없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는 낮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 보통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없던 돈이니까 상관없는데, 예. 우리는 이게 이미 있던 돈을 없애잖아요. 사실 사람이 예. 가장 심각했던 타격들이 그런 거잖아요.
주어진 걸 뺏어갈 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다 해도 그래도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거기는 세수 확보가 좀 보장되어 있는 곳인데 강원도는 사실 그런 게 대단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재정적인 균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면 강원도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요. 대규모의 삭감을 이렇게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거는 세수 부족과 감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정부가 이 내국세가 이제 감소가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그 굉장히 이제 내국세가 감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허리띠 졸라면 이른바 긴축 재정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게 장기화 오래 돼버리면 내년 교부세 그렇죠. 2조 4천억 원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게 올해도 올해지만 정말 내년은 더 큰 사실은 이제 공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네. 특히나 이제 교부세 같은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 굉장히 이런 점에서 재정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강원도정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크고 지금 대책 마련을 하겠지만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네. 세수 부족과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아주셨고 또 더 큰 문제는 내년 지방 교부세까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또 앞서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강원도의 현재 재정 상황이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넉넉한 상황이 아니죠. 예. 현재 올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 2차 추경을 강원도에서 그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액만 보더라도 현재 5,100억 원에 달하는 네. 이 어마어마한 사상 초유의 슈퍼 추경을 현재 상정한 상태인데요. 또 3차 추경을 또 가을에 또 해야 되는 상황들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 6천억 원이 넘는 이 채무를 현재 짚고 안아야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그러면 강원도가 몸이 가볍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부채가 좀 적다라고 한다면은 그나저나 괜찮겠지만 현재 채무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액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 도 공공 그 산하 기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현재 한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강원 그 개발공사가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고 또 작년에 중도개발공사 레고랜드를 네. 지으면서 한 2천억 정도를 지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에 또다시 컨벤션 세태까지 진다고 한다면 지방 공공기관 산하 부채가 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채무와 부채를 합치면 강원도가 짊어져야 될 전체 그 부채 액수는 한 2조 5천억 원가량에서 2조 6천억 원가량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연이 3%로 본다고 한다면 한 연에 700억 정도의 이자만 나가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네. 1년에 700억이라고 하면 하루 이자만 강원도에서 2억을 지불해야 되는 예.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걸 얼마만큼 짊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예. 물론 이렇게 짊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입이 튼튼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들어오는 교통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한 2조가량이 전국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당연히 줄어들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나 취등록세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메꿔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방세하고 취등록세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급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세입과 세출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현재 지고 있는 빚으로 봤을 때 네. 내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축소와 감축 같은 경우에는 명확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진 중인 사업들로 인한 채무와 부채로 인해서 이자도 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지방세와 취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얼마만큼 강원도가 짊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기대했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강원도와 각 지자체의 핵심 전략 사업 삭감과 또 재조정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하게 지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우리가 가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일단은 우리 살림 규모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조금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성 이런 비용들은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안 주면은 너희들 이제 세출 구조 조정으로 한번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마른 수건 쥐어 짜봐야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제까지 좀 미집행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줄여내 없애는 것과 그다음에 또 이제 행사성 사업들을 이제 줄이고 삭감하는 뭐 이런 지금 이제 그 고육지책이지만 이렇게 네. 돌려막기식의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네. 나수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예. 강원도의 곳간이 계속 이제 비어가는 거죠. 네.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도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도의 세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진짜 이게 지금 앞이 출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제 하반기, 그러니까 후반기에 돌아오기 전에 도의 재정 전략 다시 짜야 됩니다. 도의 재정 전략을 처음부터 백지화해놓고 다시 짜야지 지금 기존에 있었던 패턴대로 재정 전략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최문순 지사 민선 3기가 끝나더라도 이게 나중에 다시 다음 민선 정부에 오는 굉장히 후폭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도의 참모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번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본질적으로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강원도 재정 전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예. 앞으로 추경이 그러면 올해만 있을 거냐? 그렇지 예. 않을 거거든요. 근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지방채 발행과 연관된 것들이고 거기에 예.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욱더 넓어진 사각지대 이 소외된 산업들이랄지 현재 나타나는 사각지대의 계층에 있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네. 세밀한 작업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을 적게 내리면서 타격은 이미 발생하고 있거든요. 강원도의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격자 교통망 아닙니까? 그중에서 핵심이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정철인데요. 100억 정도의 올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10억밖에 내려보내지 않도록 90%가 이미 삭감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동해 그 강릉에서 제진간 그 철도망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재 책정된 S보다 대거 감축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아무튼 강원도의 핵심 사업들이 중앙의 교부세 그리고 강원도에는 현재 고관이 고갈이 되면서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핵심 현안의 동력 상실과 또 사업 축소 등 후폭풍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당장에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들은 수두룩한 상황인데 현재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면 정부의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는 새로운 예산 확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확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 도의 이제 예산 확보, 그러니까 물론 재정 전략과 별개로 이제 예산을 어쨌든 우리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도가 이제 그 내년도 국비 확보 예획을 얼마 잡으면 7조 1천억 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한 3천억 원 정도 늘어난 이제 액수인데. 네. 과연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사태를 이건 그 이전에 이제 했던 부분들인데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국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예산 결국 이 7조 1천억 원의 돈이 없으면 내년도 강원도 현황과 어떤 사업 이거 전혀 진척이 안 된다. 바로 이제 그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7조 1천억 원을 다 사수하지 못하더라도 근사치에는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사실 지자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과 이제 물론 이제 역할 책임 이제 막중한데 이건 늘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건 내년도 국비 확보가 더 치열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목숨 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칠 텐데 과연 내년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 세수가 줄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이 작은 파이를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강원도가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의 전략들은 좀 접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접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든가 하여튼 네. 어떤 형태로든 새로 예산 전략, 확보 전략도 재정 전략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전략도 다시 짜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서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라는 이런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발상의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예산 확보와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두 생각하십니까?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들이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현재 그 지방세 구조와 국비 매칭 비율이 8대2거든요. 네. 이미 20년 전부터 7대3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의 비수도권 모든 그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자들이 약조한 상황이거든요. 예. 정부 역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세입을 늘리면 되겠죠. 정부에서 약속했던 네. 중앙정부를 작게 하고 지방에 있어서의 지원들을 강화하는 7대3 비율로 장기적으로는 당면에서 네. 법안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다수 의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들은 강원도의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타당성이 용역 보고에서 0.3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1이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소요되는 그 예산만 하더라도 2천억 원입니다. 네. 2천억 원이 현재 살림에서 그냥 날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 타당성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뭐냐고 한다면 이 중도개발공사로 대표되는 테마파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들어간 액수만 한 5천억 원에서 넓게 잡으면 7천억 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강원도의 현금 지원성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육아수당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보면은 이게 2,400억을 4년 동안 쏟아붓는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통계 결과 1년 동안 육아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 역대 최저 이 출산율을 강원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강원도의 현재 지급성 사업들은 전국 평균 대비해 본다고 하더라도 5배가 많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실제 사각지대에 돌아간 사업들은 6개밖에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실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도민들이 막대한 그 피해를 입고 가기 때문에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 짜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물이 홍건이 있는 수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짜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장기 재정 전략을 다시 짜면서 당면한 세입과 세출 전략 다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금 지원성 사업을 포함해서 낭비가 되고 있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재정 자립도가 약한 강원도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 등과는 달리 정부 지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기회를 또 위기로 삼아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세입이 많으면 됩니다. 세입은 어떻게 하면 많느냐? 지방세와 취득세를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강원도의 상장 기업이 한 12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수익 작년 대비 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한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수를 확보하는 속에서의 그 법인들이 내는 지방세는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원도에 있어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첩경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같은 당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기적 대책을 취해야 됐지만 중기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기업들을 만들고 유치하면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저도 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대통령께서 새로운 정부 뉴딜 방향 제시했잖아요. 여기 편승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큰 단위 사업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그 앞으로의 지향점을 제시할 때 우리가 여기에 잘 올라타서 우리가 여기에 적당한 산업들을 발굴해서 붙이면은 손쉽게 우리가 국비 확보를 좀 할 수가 있는 그 방법이 되니까 이런 전략들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타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사업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우리가 국가의 예산 따낼 때 아니 정말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면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 야 너희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고 어쨌든 이게 여러 개 조화롭게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 비로소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을 가지고 하여튼 조화 균형, 그다음에 지자체와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서 설득과 어떤 여론전을 잘 펼쳐야 된다. 이것이 전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적시적기에 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대화 타협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정부 지원금 삭감과 관련해서 강원재정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그리고 나철성 강원경제평화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